수준점 문제. 몇 번부터냐면은 140번 때부터고요. 149번부터죠. 경우의 수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문제가 그래도 제일 기본으로 나오고 추가로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 기출 문제 보면서 연습을 좀 더 해보자고요. 경우의 수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수정이 책 없어? 교재. 그거 맨 밑에 있는 거. 그거 하는 거야. 태규 할만했니? 해왔어 다? 왜 또? 자, 일단 푼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푼 거 중에서라도 일단 물어보고 오늘도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질문 계속 쭉 받도록 할게요. 시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경우의 수 어려웠던 거 같이 한번 풀어보자. 다영이 뭐 풀면서 어려운 거 있었지 않았을까? 언제 얘기해봐. 실점 안 했어요? 음. 19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쭉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본인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A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급이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4명의 학생이 전화가 왔어. 4명이 전화가 왔어. 그 4명을 6개의 반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1반부터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있다는 얘기고 이 4명을 여기다가 배정할 거란 말이야. 어떤 문제일까 이거는? 결국 이 문제는 줄 세우기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죠? 얘는 그냥 6P4라는 순열 문제. 무엇을 보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떠한 A라는 집합의 원소 학생을 제가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 A, B, C, D라는 학생을 B라는 집합, 이 집합이 바로 반이야. 자, 1로 대응시켜 나가는 겁니다. 1로 대응시켜 나가는데 서로 다른 반에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대1 함수가 되도록 함수의 개수를 정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반이 A라는 학생이 대응할 수 있는 숫자는 6개, 그 다음은 5개, 1대1 대응 4개, 3개. 1대1 대응은 아니죠. 1대1 함수. 보통 이렇게 나오죠. x1과 x2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가져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의미다.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게 알고 보면 그 순열점은 다 그래요.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처음에 나한테 무엇을 묻는지 그게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줍시다.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 100번 때부터 쭉 봅시다. 199번 했는데. 혹시 유나 100번 때 좀 있었니? 156번? 네, 156번 앞으로 좀 갈게요. 156번은 무슨 문제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156번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비상교과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인가? 미래인 문제래요.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닐걸? 미래인에서도 잘 나온다는 것은 뭐 미래인 문제라는 것은 성포고등학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A, B, C라는 세 수의 곱과 그 다음에 A와 B와 C 이거 다른 데서도 잘 나오는 기본 유형이에요. 그 학교만의 특수한 유형이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어떻게 하느냐? A, B, C가 각각 나오는 경우를 좀 보자는 거야. 왜냐면 결국 A, B, C가 정해지면 이 곱의 부호도 정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A, B, C가 모두 다 홀수라면 홀수와 홀수의 곱도 당연히 홀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홀수 4개 더하면 짝수 되잖아. 얘는 짝수 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A, B, C 중에 짝수 홀수가 2개, 짝수가 하나인 상황.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짝수가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는 A가 짝수일지 B가 짝수일지 C가 짝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할게요. 어쨌든 3개 중에 2개가 홀수고 하나가 짝수인 상황. 이때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홀수와 짝수의 곱은 짝수죠.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 홀수, 짝수를 다 더하면 뭐가 돼? 역시 짝수 되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홀수를 하나, 짝수를 2개라고 한다면 이때는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라면 곱도 짝수. 어쨌든 곱이라는 것은 짝수가 하나만 포함돼도 무조건 짝수니까 우리가 언제나 곱을 얘기할 때는 홀수끼리 곱해야만 홀수고 그 중에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4개를 다 더하면 얘가 홀수네. 일단 하나 찾았고 마지막으로 짝수만 3개 나온 경우도 생각해 보자면 당연히 짝수끼리의 곱도 짝수고 이 짝수만 4개 더해도 짝수니까 우리는 얘도 취급하지 않는다 이거지.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은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한 개는 홀수, 2개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 얘기예요. 어차피 ABC가 정해지면 ABC의 곱은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 개는 홀수, 2개는 짝수인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만약에 A가 홀수인 경우는 홀수인 경우 몇 가지야? 3가지죠? B가 짝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도 3가지 마찬가지야. C가 짝수인 경우도 3가지죠? 총 27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B가 홀수인 경우, B만 홀수인 경우도 역시 어떨까? 똑같겠죠. 짝수, 홀수. 마지막으로 C만 홀수인 경우도 짝수, 홀수인 경우도 3가지 똑같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3가지. 얘가 홀수인 경우, 얘가 홀수인 경우 3가지를 골라서 총 81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놈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티규는 이 문제가 기억나? 학교에서 했던 기억이 나? 학교에서 아직 안 했어? 왜 학교에서 진도 끝나지 않았니? 대단원 아직 안 돼 있어? 어쨌든 이 문제 본인이 푼 게 기억이 나? 그것만 해도 잘한 거야. 어쨌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우리 교과서 문제인데 이렇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유나 수연이 뭐 없어요?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지금 A가 제일 크거나 같고 C가 제일 작거나 같대. 그리고 A, B, C의 합은 24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이 누구냐면은 A가 무조건 가장 긴 변이 되겠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같을 수도 있지만 가장 긴 변이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A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가장 긴 변을 찾아야 되느냐?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나에게 2cm짜리 막대기와 3cm짜리 막대기와 6cm짜리 막대기를 주면은 이 세 개의 막대기로 여러분 삼각형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6cm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2짜리, 여기에 3짜리 이어봤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치? 안 만들어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저는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겁니다. 가장 긴 변하고 다른 두 변의 길이의
C의 합이 있을 때 항상 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야. 같아도 안 된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5cm짜리라고 해도 5cm, 3cm, 2cm짜리 나무막대기로 이거 만들면 2짜리랑 3짜리가 딱 맞아가지고 삼각형이 아니라 하나의 직선이 돼버린다고. 이거 예전에 배웠던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가장 긴 변하고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비교했을 때 가장 긴 변이 더 작아야만 한다는 거지. 즉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B와 C의 합이 A보다는 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B와 C의 합이 A보다는 큽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 그거야 이제. 생각해 보세요. A가 가능한 건 누구냐? 만약에 A, B, C가 다 똑같다면은 그때 A의 길이는 얼마죠? 그러니까 A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거야. A, B, C가 다 똑같아. 그게 바로 A가 제일 작을 때의 값이거든. 얼마니 다야? 8이지. 8. 8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8이고 얘도 8이고 얘가 8일 때가 A의 최소값. 그리고 A가 다른 것도 쭉 나가지만 B, C보다는 작아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각형의 세 변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5, 얘가 2, 얘가 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즉 가장 긴 변이 전체 둘레의 절반을 차지하는 순간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전체 둘레가 10인데 얘가 5를 차지하면은 나머지 두 개도 5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A가 B 더하기 C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12가 되면 B 더하기 C도 12가 되겠지. 절반을 차지하는 순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절반보다 더 큰 수가 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즉 A는 무조건 삼각형 둘레의 절반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A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12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니지 1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디까지? 11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8, 9, 10, 11 요 4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보이나? 어디까지 보이나 봐야겠다. 딱 여기까지 보이네. 좋아. 그럼 이제 한번 세보자고요.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9일 때는 여기 남은 게 누구야? 15가 남지. 15가 남어. 9일 때는 15가 남습니다. 9일 때는 15가 남으니까 얘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9, 9, 6 됩니다. 9 얘 작은 거 순서대로 쭉 가는 거야. 8 되면 7 되죠? 7 되면 8 되니까 여기부터 안 된다고. 역전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작아져야 되니까. 일단 요거까지 9일 때는 끝. 1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여기서 제일 큰 거부터 따져줄게요. 10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다? 4가 되겠네. 14 남으니까. 얘가 9면은 5가 되고 8이면은 6이 되고 7이면 7 이렇게 4개. 마지막으로 11일 때까지 보면은 11이면은 얼마냐 여기 22니까 2 좀 많다. 10일 때는 3 9일 때는 5 4지 13이니까 8, 5, 7, 6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5개, 4개, 2개, 1개 총 몇 개야? 12개의 삼각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단 시작은 누구냐면은 A의 범위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A가 12보다 작아야 되고 8부터 시작한다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는 일일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처음부터 찾기는 좀 많이 어렵겠죠. 뒤에 4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느 학교 문제라는 걸까요 이거? 4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무슨 교과서인지 아십니까?
4점이라고 써져 있는 건 비상교과서의 수학 익힘책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문제로 봤을 때 이 문제도 변형이 좀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냥 너희 두 개만 확인해봐. 빨리 확인하게 해줄게. 방법을 알고 있으면 너희들 이건 더 금방 풀걸 하고 나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인데 24를 20으로만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게 문제 내기 쉬운 문제도 좋은 것들이니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67번 문제. 도로망 문제가 있네요. 이 도로망 문제는 요즘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도로망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고3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나와버렸으니까 얘는 뭐 해야지 뭐 방법이 없죠. 이거 어느 학교 문제인지 혹시 아니? 모른다고요? 어쩔 수 없죠. 자, 집에서 어디를 거쳐서?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래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최단거리 구하는 거, 최단경로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 혹시 이거 푸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자, 이거 제일 단순하게 풀어볼게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 경로니까 돌아가는 거는 제외야.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은 뒤로 가는 건 안 되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그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 수가 있을까? 최단 경로. 되게 몇 가지? A에서 여기까지 한 가지예요. 한 번에 가는 수밖에 없지 뭐. 또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여기도 한 가지. 여기까지도 한 가지. A에서 1로 가는 경우에는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여기 가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여기 가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일단 이렇게 먼저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지금 이 경로를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지금 내가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온 친구의 경로와 여기서 위로 온 친구의 경로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로 오는 거와 일로 오는 걸 더하는 거야 지금부터. 아니 일로 오면서 일로 올 수 없잖아.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뭐였냐면은 합의 법칙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를 합으로 하고요. 둘 다 일어나면 우리는 고비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일로 오면서 일로 올 수 없잖아. 둘 중에 하나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가 한 가지고 여기서 오는 경우의 수도 여기까지 한 가지니까 둘 더하면 돼요. 얼마? 2다 이거야 이렇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확률과 통계를 하는 곳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푸는 방식이 존재해요. 근데 그때조차도 이론적으로 푸는 거 말고 이렇게 푸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더 좋아요. 더 쉽고 빠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역시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경우와 아래에서 오는 경우 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한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태규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맞아, 네 가지. 이렇게 찾는 거야. 유나야,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맞아요. 여기선 두 가지로 오고 여기선 한 가지로 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수연아, 여기 몇 가지일까? 6가지.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봤던 문제일 거예요. 아마도 중학교 때 봤을 겁니다. 다영아, 여기 몇 가지일까? 10가지. 수정아, 여기는 몇 가지일까? 4가지. 다시 태규야, 여기 몇 가지일까? 유나, 여기 몇 가지일까? 20가지. 수정아, 수연아, 여기 몇 가지일까? 다영아, 여기는? 여기는 내가 쓸게요. 35가지라 이런 식으로 원래 고른다는 거지. 원래 다른 방식이 있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집에서 문구점을 갈 거야. 집에서 문구점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까지 한 가지. 집에서 문구점을 갈 때는 여기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뒤로 갔다가 다시 올 수는 없으니까. 최단 경무점. 그러면 여기는 몇 가지냐? 2가지고 여기는 3가지다 이거야. 똑같이.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경우는 3가지 경우의 수. 자, 문구점에서 학교 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문구점 출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야. 여기서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있죠? 학교 몇 가지? 2가지.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줍니다. 왜냐면 집에서 문구점 가고 문구점에서 학교도 갈 거니까. 그래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답만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방식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화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다만 이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2점짜리 문제는 그냥 주는 거지 뭐 이건 그냥 주는 문제. 힘내죠. 좀 더 그 다음에 81번. 이게 어렵습니다. 나는 순열조합이 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학교 시험 문제는 정말로 더 무시무시해요. 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는데, 킬러 문제는 나중 생각이고, 우리는 일단 교과서 문제만큼은 이거 그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서라고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쓴대요. 얘 뭐야? 순열이라는 얘기합니다. 줄 세우기는 순열이다 이거야. 줄 세우기는 순열입니다. 근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쓰고,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열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순열 말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조합 있죠. 조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나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 순서가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요 얘기라고요. 조합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얘기입니다. 자, 왜 내가 얘기를 했느냐?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쓴대. 6명을 줄 세웠는데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로 쓴대요. 6명을 줄 세우는데 남학생 자리를 4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4개를 내가 뽑기만 했다 치자고. 첫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6번째로 뽑았다고 치자고. 이렇게 뽑는 순서 상관없어. 1, 3, 4, 6으로 뽑던 6, 4, 3, 1로 뽑던. 그러면 당연히 이 4개의 자리에는 남학생 자리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에 제일 작은 남학생이 그냥 쓸 거 아니야. 자리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남학생들은 줄이 세워질 거라고. 내가 남학생 자리는 이 4개 자리입니다 하는 순간 지들이 알아서 들어갈 거라고. 왜? 키순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내가 그때 얘기했죠. 학생 3명 있는데 제일 큰 학생을 A, 그 다음 중간 학생을 B, 제일 작은 학생을 C라고 하는데 내가 이 3명을 뽑아서 복도에 줄 세우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야 CBA 나와봐. 야 BCA 나와봐. BAC 나와봐. 줄 서봐. 라고 했을 때 어쨌든 키가 큰 순서대로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순서로 이 학생들을 부르던 간에 무조건 똑같이 쓸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순서대로. 그 얘기라는 거죠. 남학생 4개의 자리만 만들어주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끼리 바꿔서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의 여학생 두 명이 만약에 A, B가 있었다면 A, B로 세워도 되고 B, A로 되니까 여학생 두 명은 줄 세우기 30까지가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됐니 유나야? 유나가 물어봤나 이거? 수현이가 물어봤나? 수현이 이게 어떤 게 어려웠어? 순서를 고르지 않고. 이게 줄 세우기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81번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또 뭘 볼까요? 83번 100번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어느 연주회에 초대받은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연주회장으로 각자 가기로 했습니다. 연주회장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할 일은 없다고 할 때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이 무슨 문제냐? 얘가 바로 순열 문제다 이거야. 도착하는 순서대로 줄 세우기야 이거. 도착하는 순서대로 줄 세우기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태규 알겠니? 도착한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야.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보자고. 그런데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3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 자, 처음 또는 마지막 7명이 순서대로 도착할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만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도 되고 처음 또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만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도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남자가 도착하는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라는 거죠.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뭐가 떠올라야 될까? 여사건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여사건. 왼쪽에 처음에만 남자 또는 마지막에도 남자 둘 다 남자 이거를 다 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럼 전체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모두 여자가 도착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따라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거야. 적어도 처음과 마지막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남자가 서는 경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남자인 경우를 구하라는 것은 전체에서 둘 다 여자인 경우를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자, 그럼 구해봅시다. 전체의 경우에는 좀 덥니? 그러면 바로바로 얘기해. 꺼줄게. 나도 더워. 근데 나는 더운데 너희들이 추울 수도 있어서 봐봐. 태규 지금도 패딩 껴입고 지금 수정미도 패딩 껴입고 있잖니. 그래서 추운가? 아, 난 조금씩 땀이 나려고 그러는데 어쩌지? 근데 더워서 슬쩍 여는 거. 원래 열이 좀 많이 유나는? 아 그래? 그렇다고 말할 줄 몰랐네.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 집사람도 밤에도 잘 때도 맨날 짧은 바지 있잖아. 반바지 입고 자. 난 안 춥니? 라고 물어보지. 난 왜냐면 내복 입고 자거든. 긴 내복. 레깅스 같은 거. 심지어 왜 웃어? 상상하지 마. 레깅스 같은 내복 그냥 내복 레깅스야 내복이 입고 자는데 정말 추울 땐 내복에다가 잠옷을 그 위에 또 입어. 수면 바지까지 입을 때도 있어. 늙으면 그렇게 된다. 나도 옛날엔 안 그랬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반바지 입고 자. 와, 안 추워? 나는 하체는 안 추워. 그러더라고. 옛날에 겨울에 지금은
이게 나이도 있고 이제 뭐야 애들도 있고 그래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 겨울에 데이트할 때도 집사람은 맨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야. 안 추워? 나는 밑에는 별로 안 추워. 신기한데. 그렇습니다. 자, 물어봐야지. 수정아, 7명 줄 세운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7명 줄 세운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 7, 6, 5, 4, 3, 1 빼기 여자가 맨 앞에 서야 돼. 맨 앞에서는 여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맨 뒤에서는 여자가 서는 경우는 둘 중에 한 명 세우고 나머지 5명은 아무렇게나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5팩토리얼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요거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7팩토리얼 빼기 얘는 3이 6에다가 5팩토리얼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를 7팩토리얼 빼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6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6 곱하기 5팩토리얼은 6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야. 7팩토리얼도 또 이렇게 바꿔보자. 얘도 7 곱하기 6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죠. 7, 6, 5, 4, 3, 2, 1이니까 7, 6, 5, 4, 3, 2, 1로 바꿀 수 있다고. 빼기 6팩토리얼. 그럼 얘는 6팩토리얼이 총 몇 개라는 걸까요? 6팩 너희들 이거는 잘 못해. 이런 거 잘하지. 7x 빼기 x는 얼마야? 6x지. 똑같아. 6팩토리얼이 7개 있는데 6팩토리얼 하나를 빼는 거야. 그럼 6팩토리얼이 몇 개가 남는 걸까? 다영아? 6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내가 굳이 그냥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법을 조금 더 시각을 확장시키자는 의미입니다. 6팩토리얼은 720이고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그냥 해도 시험 때 급해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계산하는 방법을 봐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또. 백 번째 또 있어요? 윤아이니? 표현 있어요? 태기는? 다영이는? 다영이? 이름이 지난번에 얘기했지? 다영이 이름 딸들하고 이름 비슷한 거. 200번째 보겠습니다. 분명 있을 텐데 시작부터 있네요. 201번. 어렵다. 201번. 이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는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번. A, B, C, D 이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합니다. 줄 세운다는 의미죠. 줄 세우는데 줄 세우는 순열 조건이 맞네. 가는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다. 첫째 자리엔 A가 올 수 없다. 나는 셋째 자리엔 A, B가 올 수 없다. 다는 다섯째 자리에 A, E가 올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우를 많이 나눠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귀찮아요. 수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순간부터는 인내심 싸움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네, 해야 한다는 거죠.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나열을 하는데 이게 각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어쨌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을 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 즉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별거 몇 개 안 된다는 거야. 몇 천 개, 몇백 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건데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한번 배열해 볼까? 누구를 넣어 볼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누굴 먼저 넣어야 될까? 보면은 누구 먼저 한번 줄 세우고 싶니? 수연아, 누굴 먼저 줄 세우고 싶어? 어떤 문자를 제일 먼저 줄 세울까? B? 그럼 B는 어디다가 넣으면 돼? 여기 넷 중에 하나 넣어야 되지. 너무 많지. 그럼 윤아야, 어디를 줄 세우면 누굴 먼저 하면 좋을까? 맞아요, 이건 A부터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지금 첫째에도 안 들어가고 둘째에도 셋째에도 안 되고 다섯째도 안 되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A가 들어갔을 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야. 당연히 또 하나는 뭐겠어?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한 군데 어디야? 네 번째에만 A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A가 두 번째 들어가는 상황과 A가 네 번째 들어가는 상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끝이 아니에요. A는 이제 조건을 만족시켰어. 그 다음에 B는 셋째에도 들어갈 수 없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디야? 1번, 4번, 5번이겠네? 그래서 BA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와 여기에 B가 들어가는 경우로 또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또 나눠야겠지. 누구?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2를 넣어주자고 이제 2는 어디에 넣을 수 있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넣을 수 있지. 두 군데 넣을 수 있어. 여기서는 두 군데 넣을 수 있어. 여기서는 세 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답을 구하러 가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2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야. 2 곱하기 나머지 애들 2명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빈자리 2개에 줄 세우면 되는 거죠.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야. 이 상황에서 BA로 시작할 때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니? 일단 BA로 시작하면은 2가 갈 수 있는 곳은 5째는 안 되니까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거 아니야. 2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2가지. 둘 중에 하나 넣었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누구야 넣어줄래가? C랑 D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C는 남은 두 자리에 그냥 줄 세운다고. 그래서 4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마지막은 안 되잖아. 첫 번째, 세 번째 중에 2를 고르고 남은 두 자리에 남은 2명 줄 세우기. 여긴 좀 다르죠.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갈 수 있지. 그리고 남은 두 자리 없이 줄 세우기. 6가지. 총 14가지가 된다. 어디서는? A가 두 번째 올 때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도 볼게요. A가 네 번째에 있을 때 이제 B도 봅시다. B가 갈 수 있는 곳은 첫 번째에 오던가 두 번째에 오던가 세 번째에 안 되니까 다섯 번째에 가던가 이렇게 될 거야. 이제 2를 한번 넣어줍니다. 똑같겠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군데? 두 군데야. 2는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2명 줄 세우기. 역시 여기도 2가 두 군데. 나머지 2명 줄 세우기. 여기서 2가 몇 군데? 2가 몇 군데? 세 군데. 하나, 둘, 다 들어갈 수 있잖아. 2는 5째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5째는 B가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2를 집어넣어주고 남은 애들 또 2명 줄 세우기.
총 14가지. 역시 각은 몇 가지다?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거 이렇게 6개 나누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라 얘들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알리나요? 항상 입을 맨날 일부러 그러고 이거 아니야? 표현인데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원래 이렇게 생각 아니야. 따라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201번 어렵지? 이 정도 문제는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은요. 200번. 200번? 이 문제는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오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항상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 이웃과 관계없는 친구들, 이웃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의자가 10개가 있어. 이렇게 10개 어떻게 그리니? 2개만 그리자. 마지막은 그려줘야지. 좋아, 디테일했어. 그러면 3명이 앉을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3명한테 의자를 주는 거야, 미리. 야, 너네 잠깐 의자 갖고 있어. 학생에게 줘. 의자 미리 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지? 7개 줄 세워요. 근데 이 7개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상관없는 애들 먼저 줄 세우는 거야. 근데 의자가 다 어떤 의자라고 했어, 지금? 똑같이 생긴 의자라고 했단 말이지. 똑같이 생긴 의자를 줄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누가 세워도 똑같잖아. 똑같이 생긴 의자를 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때 이 학생에게 3개의 의자를 줬어요. 걔네들이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사이에 몇 개 있어? 8개 있지. 첫 번째 학생이 3명이야. 이제 3명이 8자리 중에 하나에 골라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8, 7, 6 끝. 이렇게 56에다가 6 곱하면은 336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니? 내가 의자를 그냥 이 사람 얘한테 미리 줘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괜찮은 친구들 먼저 이웃들 상관없는 친구들 먼저 의자부터 배열하고 항상 우리 그 사이사이 떠먹자니. 그래서 그 사이사이 8개 중에 3개 골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줄 세우는 거야 역시. 학생은 다른 사람이야. 서로 다른 학생이죠. 그 다음 문제 꽤 많죠 숙제가. 그런 게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진짜 금방 푸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216번 216번 1번부터 7번까지의 번호를 뽑는데 이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와, 어렵다. 여기서 3명을 이웃하지 않게 3명을 뽑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게 3명. 이거 그냥 세도 금방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번을 뽑았을 때는 2번 절대 안 되지. 누구야? 그럼 3이야. 그럼 그 다음 누구야? 5가 되겠지. 1, 3으로 또 갑니다. 그 다음 1, 3, 6도 있고요. 1, 3 다음에 누구야? 7도 있어요. 이렇게 1, 3으로 끝났지. 그러면 1 다음에 3이 아니면 그 다음 누구? 4가 되겠지. 1, 4. 그럼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건 누구야? 누구부터? 6부터 또 1, 4, 7까지 가능하겠죠? 1, 4도 끝. 그러면 1, 5도 세보자. 1, 5도 누구밖에 안 남았어? 7밖에 안 남았죠? 1, 6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로 시작하는 건 이게 끝이야. 자, 2로 시작해 볼게요. 2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누구야? 4번이죠? 그 다음엔 6입니다. 또 2, 4일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7까지 올 수 있겠죠. 그냥 세고 있어요 지금. 2, 4도 끝났어. 그럼 2, 5로 맞춥시다. 누구밖에 안 돼? 7밖에 안 되지. 끝. 2, 6이면 돼야 안 돼요? 7 안 되지. 2도 끝. 3으로 하면 3, 5, 7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다. 그냥 세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편한 게. 자, 여기 왜? 플러스 아인 이거? 이거 어떻게 풀었나 보자. 여기서. 뭐야, 다 풀렸?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해. 말이 이상하지 않니?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는 문제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두 가지로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는 세 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내 기준에서 이게 맞아. 근데 지금 해설지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셋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킨 거야. 셋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제외시킨 거라고. 즉 뭐 이렇게 1, 2, 3 이런 걸 제외시킨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는 1, 2, 4는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사실. 그렇게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직접 세는 문제라고 생각해.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야. 명확한 설명이 없어. 세 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어느 학교 보세요. 내가 볼 땐 이 교과서 나 딱 느낌이 온다. 어느 학교 거라니 이런 약간 좀 문제가 좀 별로인 학교 교과서가 어디냐면은 동아리 교과서입니다. 안성교수. 너네 이 문제 본 적 없어? 아직? 내가 이거 어느 학교 건지 확인 한번 해볼게.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 건지 확인을 해서 내가 왜 확인해야 되냐면은 확인을 해서 이거 선생님께 물어봐야 돼요. 학교 선생님한테. 단순히 나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세 명 모두 이웃하는 거 아니면은 세 명 모두 이웃하는 거 아니고 다 그러면 되잖아 라고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나 사실 이건 진짜 우겨도 돼. 진짜 이건 진짜 우겨도 되는데 좀 그자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교과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확인? 지금 하지 뭐! 금방 해! 나 다 뽑아놨거든. 다시 기다려봐. 다 뽑아놨지. 그 중에서 두산동화에 혹시 이 문제가 있나 볼까 한번? 일단 나눠주려고 했어요.
잠깐만. 이상인가? 비상도 아닌데? 자, 티규야. 미래인 같은데 이거? 미래인도 아니고 못 봤는데? 오너교이고 하다 보면 나오겠죠? 하다 보면 나오겠죠? 응? 하다 보면 나오겠지. 나도 모르겠다 이거야.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오너교 보지. 다음 문제. 아니 얘들아 5분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었다 하자. 화장실 좀 다녀. 큰일 났네. 생각보다 물문이 되게 많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럴 수 있지. 어렵죠. 일단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는데 이 동네는 정말 폭넓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폭넓게. 차라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말 교과서만 드립다 파고 교과서에서 어려운 문제 풀고 하면은 그게 더 나을지 모르는데 순열조합은 정말 폭넓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6번은 꼭 비상교과서는 학교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요 18번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남자 5명, 여자 5명이 동아리 대표로 시합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이 10명의 학생 중에서 남녀 혼합 복식에 출전한 학생 2명,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 출전한 학생을 2명씩,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에 출전한 학생을 각각 2명씩 정하는 경우의 수가 어렵다. 남자 5명, 남자 5명, 1, 2, 3, 4, 5. 여자도 1, 2, 3, 4, 5번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혼합복식조가 필요하죠. 혼합복식이 뭔지 알지 얘들아? 모르니? 모르면 알려줄게. 남자 1명과 대답도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해버리죠.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모여서 만드는 게 혼합복식이야. 혼합복식조부터 짜볼까? 그냥 남자 중에 1명 뽑고요. 여자 중에 1명 뽑으면 끝. 그리고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 남자 복식과 여자 복식에 출전한 학생을 뽑아볼까요? 남자 복식은 이제 그러면 남자 몇 명 남았어? 4명 중에 2명 남았잖아. 2명 뽑아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야, 너는 혼합 복식 나가. 야, 너네들이는 그냥 복식 나가. 이런 거지 뭐. 여자도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여자 복식 내보내자고.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뭐겠어? 당연히 단식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머지 2는 자연스럽게 단식. 여기서도 나머지 2명은 자연스럽게 단식. 단식이 뭐야? 굶는 게 아니야. 혼자 나가는 게 단식, 둘이 나가는 게 복식. 알고 있니? 수현이 알고 있었어? 누나 알아? 수현이 아니? 이게 복식과 단식 모르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그냥 혼합 복식도 뽑으면서 남자 복식도 뽑으면서 여자 복식도 뽑으니까 이게 끝이야. 나머지 2명은 자연스럽게 개인전 단식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25가 되겠고요. 6 얼마냐? 150 곱하기 6 900.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맞나? 아, 쫄려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27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27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27번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먼저 해볼게요. 계산 문제는
계단이 5개짜리가 있다고 먼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칸짜리 계단. 1칸, 2칸, 3칸, 4칸, 5칸짜리 계단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냐니 이거? 그래? 막 처음 보고 막 힘든 문제인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처음 보고 무슨 문제? 따로 이런 문제 하나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고서는 거의 못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5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걸음에 한 단을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걸음에 2단을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한 걸음에 한 단씩 올라가면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5번을. 그런데 4번 만에 올라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한 번은 2단 오르고 한 번 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게 2단을 오르는 횟수를 늘리는 거야.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한 칸만 되겠지. 2단씩 3번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요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세는 경우의 수는 이 친구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4가지입니다. 왜 4가지냐? 4번의 걸음을 오르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에 2번 갈 것이냐, 두 번째에 2번 갈 것이냐, 세 번째에 2칸 올라갈 것이냐, 네 번째에 2칸 올라갈 것이냐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식으로 쓰면 얘는 뭐냐면 사실 4C1이라 이거야. 4번 중에 몇 번째에 내가 2칸을 갈 것이냐. 4C1을 계산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몇 가지냐? 3번 중에 몇 번을 어느 곳에서 2칸을 올 것이냐. 이번엔 2개 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답이 몇 가지야? 그러면은 8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어렵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지금 문제에서는 7칸으로 나왔죠? 이번에 9칸으로 한번 해볼까요? 9칸은 그럼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1, 1, 1, 1, 1,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2단을 한 번에 오르는 경우가 한 번 있다면 1단은 몇 번 올라가야 돼요? 그냥 누구나 얘기해도 됩니다. 2단을 한 번 올라가면은 1단 몇 번 올라가야 돼? 안 되겠다. 태규야 몇 번? 그래. 윤아야 2단을 2번 올라가면 1단 몇 번 올라가야 돼? 다 알면서. 수연아 그럼 2단을 3번 올라가면은 1단 몇 번 올라가야 돼? 그럼 10칸 올라가는데? 6칸 올라갔잖아. 9칸 9단 계단이야. 3번. 맞아. 2단 4번 올라가면 1번. 수영아 2단 5번 올라가면 어떻게 돼? 0번 안 된다는 거지. 안 돼요. 9단 올라갈 건데 딱 맞춰 올라가야 되거든. 웃긴 거지. 사실 마지막에 좀 크게 오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그 이거거든 사실. 이건 똑같은 거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가지예요. 1 똑같은 1 9개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고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이제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거냐면 8개를 배열하는데 그 중에서 2가 들어갈 위치를 하나 골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에 들어갈지, 두 번째에 들어갈지, 세 번째에 들어갈지, 네 번째에 들어갈지. 자, 얘는요 몇 개 배열하는 거야? 7개 배열합니다. 그 중에서 2가 들어갈 자리를 몇 개 골라주면 될까? 다시 한번 태규야 몇 가지? 2가지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유아 그럼 얘는 몇 시면? 수연이는 몇 시면? 틀 게 없네? 예, 이겁니다. 예, 8 21 25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7간짜리 풀 수 있겠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다행히 그 사이에 다른 거 있나? 한 문제만 그 사이에 따로 풀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넘어간 거 있었어? 다 기억했어? 94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내 선택 어떻게 돼? 직선이니까 안 되지. 그 중에서 내 선택한 거 제외시킨 거야. 아니지. 또 있어. 또 뭘 빼야 되냐면 여기서 3개 선택하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여기서 내가 3개 선택해. 근데 여기서 하나 선택해. 그럼 누가 선택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최대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2개까지만.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선택하는 경우도 되지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여기서만 선택해도 되거든. 어쨌든 여기서 3개 선택하는 건 제외. 3개 선택하면서 여기 3개 선택하면서 요거 다시 제외하는 거지. 여기까지 제외를 시켜야지 이게 제외로 가야 돼. 이게 좀 어려워. 내가 앞에 보는데 미리 한번 다시 얘기해줄게. 무조건 A를 B보다 가까운 점이야. A가 가까워. 이쪽으로 할수록 가깝고 이쪽으로 할수록 지금 보자. A와 B를 가까운 지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리해 있는지. 이거 50. 아무나 몰라. 두 번째, 네 번째 몰라. 네 번째, 두 번째 모르나. 세 번째, 두 번째 모른다고 치자. 그게 무슨 자리야? A, B를 너는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A가 여기 들어가서 B가 여기 들어가. B가 들어갈 수 없잖아. 무조건. 뭐라고 써? 순서가 정해졌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돼? 그냥 주시. 그래서 잘했네. 답 나왔어요. 그래서 21, 21 되게 나왔니? 좋아. 네. 뭐야? 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문제. 큰일 났네. 오늘 시험지 하나 봐야 되는데. 얘들아, 나머지 문제는 시험 보고 토요일날 마무리해 줄게요. 그리고 오늘 새로 줄게. 시험지 풀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30분이면 내가 보기 풀 수 있거든, 거의.